자, 이제는 4장의 구조와 재료 파트인데 이 구조 파트하고 재료 파트는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바쁘니까 이 점에는 가는데 478비 이 동그라미 2번에 구조 안전 확인만 체크합시다. 구조 안전 확인 478페이지 봅니다. 자, 그럼 구조 안전 확인해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구조 안전 확인 거기 줄쳐고요.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소선할 때 설계자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구조 안전 확인은 거기 들어봐요. 어떻게 하느냐? 면적에 따라서 착공을 할 때 확인필 건축사한테 확인필 도장 받는 거예요. 그 확인필 도장을 받아 쓴 서류가 들어가야만 착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착공을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면적이 크면은 도장필, 확인필 도장과 도장값이 비싸고 건축사한테 가는 비용이 많고 면적이 적으면 작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구조안전 확인인데 작년에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새카만 부분에 1번 층수가 2층의 동그라미. 층수가 2층 자 2층의 경우인데 2층 이상의 건축물인데 여기서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물로서 기둥과 보가 목재, 자 그래 목구조라고 합시다. 관로 안에 무슨 구조?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몇 층? 3층.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목구조는 3평 이상의 건축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내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번에 2층하고 그 다음 2번에 200제곱미터의 밑줄을 쳐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가 개정되기 전에는 층수가 3층 이상의 건물이었어요. 지금은 몇 층으로? 2층으로 더 강화가 됐다는 거예요. 뭐로 강화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연면적이 원래가 500이었는데 지금은 200으로 바뀌었으니까 강화가 된 거죠. 아시겠죠? 요게 포항 지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더 강화된 그런 형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높이가 13m. 나중에 외우는 방법 이야기할 테니까 지금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책에 줄쳐라는 것만 보고 가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넘어가면 이제 내진 성능의 확인 가는 게 있는데 그거 보입니까? 자 내진 성능의 등급 보이시죠? 그래서 자치단체 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때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지진으로부터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 설계 도서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 등급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 전문 기술자와의 협력이 있고 구조 기술자의 협력인데 구조 기술사의 협력 거기다가 그거 하나 6층 특수구조 다중이용 건물 준다중이용 건물 지진구에 관한 건축물 이때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거쳐야 할 건축물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기는 다음 파트에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해리포터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 딱 한 페이지 설명하면 되니까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구조 파트는 시험 문제 복잡해 보여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요.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500페이지로 갑니다. 500페이지. 자, 500페이지로 가서 5장의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뭐라고요? 지역지구안의 500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건축법에 자, 1장에 총설 파트 받고 그 다음에 2장에 건축물의 건축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대지, 도로, 건축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셨죠. 자, 여기서 여기서 두세 문제, 여기서 두세 문제 하면 사실은 뭐 건축법 다 한 거예요. 4장에 구조, 재료, 그 다음에 설비 이건데 구조 파트하고 설비 파트 여기는 승강기 여기는 뭐 구조안전 확인 요것만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5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거죠. 5장의 지역 지구 안의 건축물입니다. 자, 그럼 지역 지구 안의 건축물. 자, 이 건축물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이제 원칙이 있어요. 자, 둘 이상, 첫 번째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친 경우. 아마 여러분 공법을 전공을 이런 부동산을 해서도 정신을 집중해가 공부를 안 하면 들어도 긴가민가야. 근데 집중해가 이거는 한 6개월만 집중하면 다 공부가 다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3, 4월까지만 난 참아내라 이게 나가나. 자, 두 개 이상의 적에 걸쳐 있는 경우는 여기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자, 그 원칙은 과반이 속하는 지역입니다.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에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지역 등에 걸친 경우.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에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자, 예외죠. 예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방화지구, 하나는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친,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보게 되면, 자,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체계를 잡아놓고 보죠. 자, 과반에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자, 거기 설치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줄치고요. 빨간색, 대지에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 밑에 다만 미관지구부터 법 규정을 적용한다. 그까지는 삭제를 좀 하세요. 자, 그래서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그 건물과 대지 전부에 대한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대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규정을 삭제하라 이거예요. 이게 미관지구가 국계법에서 빠지면서 건축법에도 이것이 빠진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내가 삭제를 못해 삭제하십시오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례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과반에 속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예외 파트로 가세요. 예외 파트. 자, 원칙이 이거고. 그래서 과반에 속하. 그럼 여기다가 그림 하나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 준주거 지역이고요. 여기가 300이에요. 여기가 제1종 일반 주거예요. 여기가 700이에요. 그럼 전체가 1000제곱미터예요. 이럴 때는 이 대지하고 건축물 있다면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1000제곱미터 전부. 그러니까 전부는 1000제곱미터잖아. 1000제곱미터 전부에 대해서 제1종 과반에 속하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쪽박일까 대박일까? 이 사람 입장을 봤을 때.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고 1종 일반주의 건폐율은 60%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고 여기에 용적률은 200%밖에 안 되고 여기는 아파트를 세울 수 있고 여기는 아파트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의 주인은 쪽박찬 거지. 안 그럴까요? 그럼 거꾸로 요게 700이고 요게 300이라면 전체 1000제곱미터가 무슨 지역? 준주거 지역에 적용받는 그때는 대박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라 이 뜻입니다. 과반이 속하는 지역이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외. 방화지구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까지. 자, 그럼 여기다 볼게요. 여기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는데 이 건물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가 방화지구예요. 여기는 경관지구예요. 경관지구가 800제곱미터고요. 방화지구가 200제곱미터예요. 이 원칙대로 적용하면
건축물 전부가 과반에 속하는 지역이니까 무슨 지구? 경관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을 하는데 이때는 방화지구가 뭐냐? 화재 예방을 위한 경우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죠. 그럼 거기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 구조부, 기둥이나 벽이나 지붕이나 이런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든가 방화 구조로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은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무슨 지구? 방화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 대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대지는 불 붙을 염려가 없다 이거지. 화재 예방을 위한 건물에만 규제하면 되지 대지는 불 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지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대지는 어떤 지구냐? 원칙대로 과반에 속하는 경관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해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단서조항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서조항에 보니까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무슨 벽으로? 방화벽으로 구역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속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다 여기는 이제 중간에 방화벽으로 구역되어 있대. 요렇게 방화벽으로 구역이 되어 있다. 방화벽으로 구역이 되어 있다. 요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럴 때는 각각 적용받는다. 무슨 말인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각각이잖아요. 왜? 여기 불나도 번쩍할 일이 없다 이거지. 그게 각각 적용이다 이 뜻이. 알았죠? 요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가 마지막에 녹지지역이죠.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지역지구구역에 걸칠 때는 각 지역지구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때는 자, 요때는 각각이다. 그 여기다 보니까 요번에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자연녹지예요. 여기가 제 1종 일반주거예요. 그럼 여기가 700이고 여기가 200이다. 아니면 300이다. 하더라도 이때는 여기는 자연녹지. 여기는 제1종 일반. 이때는 과반에 속하는 지역의 행위자를 적용 안 받아. 각각 적용받아. 뭐라고요? 왜? 녹지는 녹지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각각이야. 뭐라고? 이때는 각각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밑에 단서보항에 보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때 이 건물을 세운 이 경우가 녹지지역에 속하는 건축물이 녹지지역에 속하는 건축물이 여기에 방화지구래. 방화지구라고 한다면 이때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무슨 지구야? 이때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무슨 지구?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단서조항입니다. 그래서 자,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폐지 500일 제9에 미관이나 방화지구에 걸칠 때 미관이라는 말을 지우세요. 이제 미관이라는 말은 다 삭제됐으니까. 자, 미관지구가 아니고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칠 때는 위 기역에 미관지구 되시고 자, 이 기역에 방화지구죠. 그래서 요 기역에 1의 기역이 아니고 1의 지구가 위 2의 자, 위 1의 기역에 단서적 삭제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위 2의 기역에 방화지구에 따른다. 그것만 지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위 1의 기역 단서 미관지구나 하는 그 말을 지우시고요. 그러면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위 2의 기역에 방화지구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두 개 지역에 걸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그러한 특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하는 것. 자, 이런 거는 여기서 뭐 안 봐도 좋으니까 그냥 좋아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2절에 높이 제한. 거기는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우인데 높이 제한. 자, 높이 제한은 여러분 제가 그려주는 이 체계를 귀찮지만 한번 메모해서 딱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높이 제한은 첫 번째는 가로 구역 안에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조건에 의한 높이 제한이 있다. 그럼 가로 구역이라는 것은 도로를 끼고 있는 구역이 가로 구역이에요. 그럼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은 이렇게 최고 높이가
지정이 되면은 지정된 높이까지, 자, 이렇게 지정이 된 높이까지 건축하면 돼요. 그 최고 높이가 지정이 안 돼서, 자, 미지정이다. 지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조례로 정한다. 이것만 포인트예요. 그럼 이거는 가로구역의 높이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 옆에 건물이 있어요. 이쪽에도 건물이 있어요. 이게 가로구역이에요. 도로를 끼고 있는 구역이 가로구역이야. 그럼 이 부분의 높이가, 최고 높이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특도 시공 증량이 10m로 건축하라 하면 10m 건축하면 돼. 근데 최고 높이 지정이 안 돼 있대. 안 돼 있으면 옛날에는 이래서 도로 넓이가 10m 같으면은 여기다가 1.5를 곱해. 그러면 15m. 그 뒤에 거는 요 거리하고 요 거리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1.5 이렇게 해가지고 20m 이런 식으로 이걸 사선 제한 이렇게 했다 보다. 무슨 제한? 사선 제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법 규정을 없애버리고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야. 뭐로 정한다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왜? 지역은 다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규제한 것을 없애버려서 조례로 정한다. 오케이? 요거. 그럼 시험 문제는 나올 거는 이제 이거죠. 일조건인데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관례예요. 자, 일조건은 우선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 모든 건축물,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의 모든 건축물이 일조건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원칙이 정북 방향이라.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정북 방향으로 높이가 9m 이하는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1.5m를 띄우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9m 초과한다. 이때는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정남 방향은 자, 새로 개발하는 신개발지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 금지 공지에 접한 경우라든가 공지에 접한 경우, 그 다음에 정북 방향으로 토지 소유자와 서로 합의한 경우, 요럴 때는 요 거리를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띄워라 이거예요. 내가 괜히 적으라고 했어. 적으라고 하니까 설명을 하나도 안 듣고 적는 것만 봐. 내가 안 적을 테니까 나중에 적었어요. 설명 듣고. 두 번째, 공동주택이요. 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조건의 적용을 받는데 일반 상업하고 중심 상업의 공동주택은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 쾌적성 이런 게 필요 없어. 공동주택은 일조건 적용하면 요렇게 해놓고 요게 틀이야. 틀을 잡아놓고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할 테니까 보자고요. 자, 우선 여기다가 볼게요. 잘 보이게 여기 할게요. 우리가 건축법 공부할 때 이렇게 중간에다가 점을 찍으면 이거는 인접대지 경계선이에요. 무슨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을 줄여서 인지경계선. 무슨 경계선? 자, 그럼 여기도 건축물이 있고 여기도 건물 세워졌고 여기도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방위 표시가 NOS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건축물의 높이가 자 9m다라고 하면 북방향에 얼마를 띄워요? 북방향에 9m 이하까지, 9m까지는 1.5. 그렇죠. 1.5를 북방향에 띄워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0m 건물이래. 그러면 북쪽 방향에 얼마를 띄워? 10m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5m. 갑자기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5m예요. 그럼 왜 그러면 북쪽에 띄울까요? 우리 차민석 씨. 왜 북쪽에 띄울까요? 해가 뜨는 위치가 북쪽이에요? 동쪽인데 왜 북쪽을 띄워요? 좋아요.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에도 배려 문화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문화. 우리 집의 뒤쪽이 뒷집의 남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뒷집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배려 문화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무슨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띄우라 이거죠.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옮기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방위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S야. 그럼 여기가 9m예요. 그럼 여기는 10m라고 봅시다. 그러면 9m까지는 얼마를 띄워요? 1.5. 10m는 이 부분 높이 얼마? 각 부분 높이라고 했잖아요. 각 부분 높이니까 그 높이에 얼마? 2분의 1이니까 5m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렇게 되는데 북쪽으로 띄우는 이유는 알았어. 뒷집에 해가 뜨는 곳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겠죠. 자, 볼까요? 책을 한번 봅시다.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간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 교치고 1조 인접된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동행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자, 그럼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각 부분 정북방향으로 인접된 경계선까지 다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상을 띄워서 건축한다고 했는데 높이 9m 이하 부분은 1.5, 9m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을 띄워라 이거자. 자, 그런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위에 가를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9m 같으면은 1.5. 또 이것도 10m 같으면 5m를 북쪽에 띄우는데 이걸 안 띄워도 되는 게 있다. 그게 어떤 것이냐? 밑에 보니까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너비 몇 메다? 줄치고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걸 관로 안에 거 읽느라고 못 찾아가지고 지금 20m 이상의 도로의 관로 끝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물 되어 있습니까?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점, 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인데 무조건 이 책에서 건축법시에 다른 법의 시간에 미관지구라고 나오면 무조건 지우면 돼요. 여기도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라고 했잖아. 미관지구 없애보죠.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경관지구, 중점 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그리고 지정공관구역 이런 지역, 이런 구역 안에 자, 그러면 아까 보니까 몇 메다 이상?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뭐한다?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리 보세요. 흑판 보세요. 그럼 간단하죠. 그 책은 복잡했는데 간단하게 여기다가 선만 하나 쫙 그어보자고. 그럼 여기 20m 도로가 된 거야. 뭐가 됐다고? 도로가 되어 있으면 이때 북쪽 방향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게 10m 도로일 때 5m 띄웠잖아요. 이거 안 띄워도 돼. 또 이게 만약에 9m 같으면 여기 1.5 이거 안 띄워도 돼. 이때 대지와 대지 상호 간에는 띄우지 않아도 된다 이거잖아. 제외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는 위에 가를 적용하지 않는 가가 이 1.5 5m 북쪽 방향에 띄우는 거잖아. 이때는 넓은 도로가 있으니까 왜 안 띄워도 되느냐? 이리 봐요. 이 건축물은 이쪽으로 창문 만들면 돼요.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햇빛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건물도 이쪽으로 창문 만들면 햇빛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 안 띄워줘도 된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런데 방위 표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대지 상호간에는 띄우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그런데 방위 표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틀려지죠. 이때는 북쪽이 여기잖아. 여기는 띄워야 돼요. 이대지와 이대지는 띄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대지와 이대지만 띄우지 않는다 이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남 방향의 제한. 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위 기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북쪽이 아닌 어느 쪽으로 정남 방향에 인접되기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기역의 가의 높이 보면서 시, 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북쪽으로 띄우지 말고 어느 쪽으로 띄워라? 남쪽으로 띄워라 이거죠. 그 남쪽으로 띄우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여기 선생님 적어놨잖아. 새로 개발하는 지역, 건축금지 공지에 접한 대지 합의한 경우 이럴 때는 이 높이를 북쪽이 아닌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띄워라 이거야. 그러면 남쪽으로 띄우는 게 504쪽에 제일 위에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 사업지구, 지역개발 사업구역,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서 요 말 적어놓으면 되겠죠.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서 무슨 개발지? 아하, 새로 개발하는 신개발지 이렇게 적고. 자, 그 다음에 6, 7번 전국 방향으로 도로공원, 화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 아, 건축금지 공지에 접한 대지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8번 소유자와 서로 무한 경우, 합의한 경우 이럴 때는 이 거리를 북쪽이 아닌 어느 쪽에? 남쪽으로 띄우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 그림. 아까 여기 9m이면 1.5를 북쪽에 띄웠는데 새로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정비 사업을 한다 이럴 때는 각자가 알아서 9m 같으면 이쪽에 남쪽에다가 1.5 띄우고 10m 같으면 남쪽에다가 5m 띄우라 이거야. 무슨 각자가 알아서 띄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남방향으로 띄우는 경우다. 새로 개발하는 지역이니까. 뒷집하고 서로 합의했으니까. 이때는 각자가 알아서 남쪽으로 띄우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북쪽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나와버립니다. 특도,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은 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다만 위 가의 1호부터 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뜻입니다. 자, 예외로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건,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건인데 이것도 중요하죠.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정한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일반 상업하고 중심 상업지역은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일조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 기준을 보니까 나와버려요.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위에 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아래 1호입니다. 아래 1호. 아래 1호가 1번이죠. 그 밑에 새카만 부분. 그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밑에 보자고요. 자, 건축물을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부터 자, 페이지 504쪽에 제일 밑에 걸 보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에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몇 배? 2배. 근린과 준주거 지역은 4배 이하로 할 것.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서 본문 후에 수평거리 1m 이상으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바로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빨리빨리 이해해야 돼. 이게 지금 1호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가 채광창이 있습니다. 여기 직각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할게요. 자, 여기 높이를
큰 H가 됩니다. 대문자 H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는 건축물 그 부분으로 높이는 않겠죠. 이 건축물의 높이는 이 거리의 몇 배, 몇 배? 2배 또는 4배라 이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때 봐봐. H는 2D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H가 4D 이하가 있다. 자, 채광창을 개구부가 있는 측면의 직각방향 인접된 경의 수평거리에 2배 내지는 4배라 이거죠. 그럼 요 거리가 2m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m? 4m가 되는 것이고, 여기 3m 같으면 6m가 된다 이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고 근린 상업지역이다. 요럴 때는 몇 배다? 4배라 이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3m 같으면 여기는 12m. 3, 4, 12. 이해돼요? 2m 같으면 여기는 8m.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두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1m 이상을 입이 띄워놓고 이게 다세대 주택이다. 이럴 때는 2배, 4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야. 그럼 2배, 4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완화해 준다는 거야. 강화한다는 거예요. 에? 완화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완화는 하는데 좋은 건 하나도 없죠. 그 여러분 빌라에 사는 사람 창문 열고 옆에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밑에 1m 하면 바로 옆에 바로 옆집 아닙니까? 해가 들어와요.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요. 자, 그다음 2번. 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래. 2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항목의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을 할까.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짓날을 기준으로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아이고야, 한꺼번에 몇 가지 주문이 있네. 이러니까 어렵다 할 수 있겠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몇 배? 0.5배. 도시형은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라 이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공법 재밌다고 주문을 거세요? 공법은 머리 아파 이렇게 주문을 걸면 자꾸 머리 아파집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여기 채광창이 이렇게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여기는 남자 독신 아파트고요. 여기는 여자 독신 아파트예요. 스파카 일어날까요? 무슨 반응도 없어. 표정을 좀 우게 하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D고 여기 건축물의 높이가 H야. 아까는 이 건물의 높이는 이 거리에 2배, 4배였잖아요. 요번에는 이 높이는 이 거리를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대지 안에 건물이 마주보고 있을 때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이 거리죠. 이 거리는 다음 항목의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된다. 갑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 0.5배라 했습니다. 자, 여기 거리는 이 높이의 0.5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요번에는 H가 앞에 나오는 게 D겠죠. D는 이 거리는 이 높이 0.5H 이상. 그 다음에 D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H 이상. 이게 도시형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자, 요 일반 주택은 0.5배다요. 자, 그럼 이 건축물의 높이가 10m예요.
그럼 여기 몇 메다 띄워요? 0.5니까 5m죠.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래요. 그러면 얼마? 2.5m 띄워래요. 몇 메다? 자, 그럼 이게 20m예요. 여기 얼마 띄워요? 10m.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간 거리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 높이만큼 띄웠어요. 이 높이만큼 동간 거리를 띄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반틈으로 줄었잖아요. 이 거리가 높이가 10m인데 5m 띄우니까 반틈 줄었다 이 말이야. 왜? 땅은 좁잖아. 주택이 들어설 땅에는 한정이 돼 있죠. 사람은 그쪽에 모여 있잖아요. 그죠? 시골에다가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지을 필요 없죠. 얼마든지 넓게 지을 수 있죠. 땅이 넓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도시에 빠글빠글 모여 있으니까 한 배를 띄우니까 땅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5m 띄우도록 줄여주고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배? 그보다 더 좁게 2.25, 0.25 배니까 2.5m.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띄우도록 한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본문에 보니까 단서조항 2번의 단서조항 다만 2번의 단서조항 다만 대지의 모든 세대가 무슨 날? 2번의 본문조항 단서조항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무슨 날? 동짓날을 기준으로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몇 시간?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리 봐요. 여기가 새가 떠서 이렇게 서산으로 기웁니다. 그럼 모든 세대가 아침 9시부터 몇 시? 오후 3시 사이에 몇 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0.5배, 이 높이에 0.5배 띄우든가 동짓날 기준으로 몇 시간만, 2시간만 이상만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거리로 하면 된다 이 뜻이죠. 오케이? 동짓날은 밤이 길어요? 낮이 길어요? 밤이 길죠. 낮은 짧잖아요. 그죠? 우리 황금희 씨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밤이 긴 줄을 모르시는가 봐. 혼자 대봐라. 밤이 길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2시간 이상. 그럼 내가 이 그림을 하나 다시 그릴게요. 이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닮았어요? 뭐예요 이거? 이게 뭐냐고요? 손가락이에요?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 여기다가 이게 초등학교. 무슨 학교? 추워? 그 왜 모르겠어? 초등학교. 그럼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 저학년은 언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나요? 응? 3시 전에 옵니까? 아, 그것도 한 시간 늘었나? 1학년부터 3학년은 내가 알기로는 12시 되면 모든 게 끝나요. 끝나고 급식 때문에 1시간 더 해가지고 급식 주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1시에 집에 온다고 보자. 그러면 13시에서 2시간을 빼면은 1시죠. 15시. 3시니까 15시잖아. 15시에서 2시간을 빼면 13시죠. 13시가 1시잖아요. 그럼 야들이 급식을 먹고 집으로 오잖아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학교 너무 추워. 봄인데도. 왜? 얘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햇볕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야 내 말은.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만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손가락이든 뭐 아파트든 간에. 잘라야 되겠죠? 누구를 위한 법이 돼야 되냐고. 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법이 돼야 되냐. 아니면 건축업자를 위한 법이 돼야 되냐고요. 한마디로.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던가 이 거리를 띄우면 된다. 두 개 중에 하나 조건만 맞으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요? 이 합리적인 법이에요. 별로 안, 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
불합리한 법이에요. 별로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이렇다는 걸 현재 그렇다는 걸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번은 뭐 그냥 이거는 나번은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높은 건물이 있고 여기 낮은 건물이 있다 이거야. 낮은 지대, 높은 지대 이렇게 했을 때 높은 건물의 경우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고 낮은 건물의 경우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렇게 띄워서 확보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다번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우리가 주택법에 공부하면 부대시설은 아파트 단지에 꼭 필요한 시설이 부대시설이야. 관리사무소 뭐 이런 거죠. 복리시설은 상가 같은 거 유치원 어린 놀이터 이런 게 복리시설인데 이 부대와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몇 배? 1배 이상. 그거는 1배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채광창이 없는 벽면. 라번하고 마번의 동그라미. 라번.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볼 때는 몇 메다 이상? 8m 이상을 띄워라. 몇 메다 이상? 거기에서 이제 라번이죠. 자, 이쪽에 이 아파트의 경우는 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창문이 이쪽으로 향해 있어요. 이렇게 보고요. 이 뒷벽은 창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아파트는 이쪽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요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럼 이쪽에는 창문이 이쪽에 있어요. 그럼 이쪽에 이 측벽, 요거하고 창이 없는 벽면, 요거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럼 여기는 몇 메다를 띄우라? 8m를 띄우라. 몇 메다? 자, 그래서 나번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볼 때는 몇 메다? 8m 이상을 띄우라. 그 다음에 마번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볼 때는 몇 메다? 4m 이상.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이쪽으로 향해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이 측벽하고 이쪽에 이 측벽하고 요게 마주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4m를 띄워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구부가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볼 때는 8m, 측벽과 측벽이 마주볼 때는 4m를 띄우라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해돼요?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특례 배제 대상 가는 것 2층 이하로서 줄치고 높이가 8m 이하의 건축물에는 해당 자기단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다. 그러면 그 반대편 대지, 인접대지 경계선, 반대편 대지 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봐서 높이를 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밀어두지 말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506쪽에 건축 제한의 완화에서 공개 공지입니다. 무슨 공지? 자, 공개 공지. 자, 공개 공지는 자, 우리가 공개 공간을 확보, 높은 서울 시내도 중심지에 보면 아니면 대구도 큰 중심지에 큰 건물은 옥상이나 그 다음에 그 밑에 1층 로비 이쪽 부분에 공개 공지를 넓게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한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 이런 공개공기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공기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이런 거를 열거나 판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공개공기 공간을 설치해야 할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공개공기 공간을 설치할 대상 지역은 대상 지역과 대상 규모, 대상 지역하고 대상 건축물. 그래서 자, 대상 지역하고 대상 건축물로 우리가 알아두자. 자, 대상 지역은 10개 지역인데요. 그게 우리는 여러분 일준 상준도가 됩니다. 일준 상준도. 일준 상준도. 그 다음에 이제 대상 건축물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자,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 판매, 그 다음에 운수, 업무, 숙박입니다. 자, 그래 바닥 면적 5,000 이상인데 여기는 이제 문화집회. 자, 문판이 종종 이용하는 여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업무 숙박이죠. 업무 숙박. 자, 그러면 문화집회, 판매, 종교시설, 운수시설에서 여객시설입니다. 여객용 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마당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이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상업지역이나 이리 봐요. 자, 이런 용도의 이런 크기의 건축물을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이 지역에 이런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공개공지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럼 공개공지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자, 기준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 대지 면적의 10% 이하를 이 지역에 설치하라 이 뜻입니다. 대지 면적의 몇 프로 이하? 10% 이하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하면 건축 기준 등을 완화해 줍니다. 그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는데 어떤 기준을 완화했느냐?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이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해 줍니다. 요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공개공지 대상, 일반 주거, 준주거. 그러면 왜 이게 대상 지역이 몇 개냐? 10개 지역이야. 왜 10개냐? 일반 주거 지역이 1종, 2종, 3종 일반 주거 3개. 준주거 하나. 상업지역은 중1, 6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준공업 하나. 도시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지역이 하나. 그러면 10개 지역이죠. 3개, 4개, 8개, 9개, 10개. 그래서 10개 지역, 10개 지역에 바닥면적 5천 이상의 이런 용도의 건물을 건축한다. 이 지역 아래. 이럴 때는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 아까 조경은 이상입니다. 조경은 이상이고 10% 이상이고 여기는 뭐다? 이하니까 이상 이하 이런 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거죠. 여기 바로 그 경우다. 그래서 설치 대상 바꿔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 기준은 면적이 대지 면적의 10% 이하다. 그거 줄 수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는 공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효과,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건폐율 줄치고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데 건폐율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완화가 안 되고 밑에 박스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 완화된다. 그래서 건폐율은 완화가 안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완화 준용,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는 공개공지 대상이 아니죠. 이 지역이고 이 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규모 이상이 안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개공지를 확보했다. 그러면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을 1.2배 완화해 주는 것, 그것도 거기에도 준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구매도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6m 이하의 범위 안에 해당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는 것을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책이 조금 요약이 됐는데 이거를 보자고요.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왜 두고 있을까? 이걸 보자고요. 보면은 여기다가 도로가 있어요. 그럼 도로가 있고 여기 또 인접대지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건물이 들어서요.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라.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공장에 생산품이 많습니다. 이 생산품을 수출을 하든가 하기 위해서는 차에 실어서 컨테이너로 옮겨야 되겠죠. 그럼 이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8톤 트럭들이 공장 입구에 물건을 실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한 차선이 없어집니다. 그럼 출퇴근 시간에 바쁠 때 한 차선 막아놔봐요. 몇 킬로씩 차가 밀려요. 이런 소통, 도로 소통을 막기 위해서 건축물에서 건축선까지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6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라 이거야. 이게 공장.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공장이다, 500 이상의 공장이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이고 준공업지역 외지역. 그 준공업지역은 1.5에서 6m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법의 기준이. 그럼 요 법 이하에서 조례로 예를 들어 가지고 4m 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m 띄워야 돼요. 몇 m? 4m를 띄우면 차를 여기 도로가에 세울 게 아니라 이 공지에다가 차를 세워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도로 소통이 완전히 뻥 뚫히게 된다 이거야. 이게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인접대지 경계선이죠. 그럼 여기다가 건물이 들어서는데 인접대지 경계선에다가 건축물에서 인접대지 경계까지, 건축물에서 건축선까지 띄우는 게 있고 건축물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우는 게 있다. 이게 공지 안의 기준인데, 여기는 소음하고 관계 있고 여기는 도로 소통하고 관계가 있다 이게야. 그러면 여기는 시끄럽지 않으면은 띄울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붙여서 인접대지에 붙여가 건물을 세워도 돼. 그럼 소음이 있다. 그러면 일정한 거리를, 이 거리 6m 이하의 범위 일정한 거리를 띄워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 게 대지 안에 뭐다? 공지의 기준이다 하는 거야. 다음에 서부 노트에 여기 빠져있는 거는 상세히 도표까지 그려서 또 올려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아시겠죠?